죽음과 생존 사이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 암 환자 모임 이즘의 5년 생존율 95%, 전 세계 암 병원 중 최고 치료율을 자랑하는 터키 병원.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많은 영양분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뭘 먹으면 되나요? 1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며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7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그것들이었죠.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왜일까요? 최근 50년간 우유 섭취량 52배 증가, 육류 섭취량 10배 증가. 우연이 아닙니다. 생쥐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쥐에게 암을 이식한 다음 한 그룹은 그냥 마구 먹이고 다른 그룹은 탄수화물만 40% 덜 먹였습니다. 21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탄수화물을 덜 먹인 쪽은 암 크기가 3분의 1밖에 안 컸어요. 우리가 음식을 막 먹으면 암이 3배씩 큰다는 얘기입니다. 네이처에서 밝혀낸 충격적 진실이 있습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해보니 정상세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조금만 먹는데 암세포는 수십 배를 먹어치웁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계속 커야 하고 이분법으로 분열해야 하니까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 재료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걸 오늘 총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지 음식 7위- 커피와 카페인.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커피는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적게 나오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에만 나오는 호르몬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밤에 잠을 잘 자야 암이 죽는다고. 면역이 활발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은 정반대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이 나오는데 코르티솔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정도 먹었다면 호르몬 그래프가 별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저녁 때 먹으면 코르티솔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럼 뭐가 안 나와요? 멜라토닌, 면역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는 오후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녁 때 가도 커피숍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커피 마시면 밤에 잠잘 때 면역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3잔, 4잔, 5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전 커피를 못 끊겠다. 그러시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메리카노, 묽은 거 한 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부신이라는 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호르몬을 더 나오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신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 되도록이면 우리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는 10시에서 12시에 한 잔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면역만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논문도 있어요. 카페인이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더 많이 나와요. 암이 좋아하는 포도당이죠. 그래서 항암제의 저항을 더 잘하게 됩니다.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항암할 때 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 커피, 우롱차, 보이차, 에너지 음료들 이런 것들도 다 암 환자는 피해야 됩니다. 그럼 대안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먹을 수가 있죠. 루이보스티, 페퍼민트티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먹는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단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려내서 먹어야 합니다. 왜 우려내서 먹어야 되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지 음식 6.2- 미세 플라스틱. 이번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삼각 티백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삼각 티백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수십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삼각 티백을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마신다? 그러면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이렇게 씹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종이 티백은 괜찮냐? 종이 티백도 2030%가 플라스틱입니다. 수십억 개가 나오면 종이 티백도 수억 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삼각 티백으로 우려낸 차를 실험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물벼룩한테 이걸 줬더니 물벼룩에 기형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물병입니다. 우리가 정말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생수들 다 플라스틱 물병으로 돼 있죠. 근데 플라스틱 물병에는 발암 물질이나 내분비, 결함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다 최신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는 반드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오래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 의해서 발암 물질이 엄청 나옵니다. 작년 기사를 보면 서울에 있는 편의점들을 조사했더니 생수통을 어디다 보관해요? 밖에다 그냥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쨍쨍 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수통이 녹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생기고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발암 물질들이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티백은 삼각 티백 절대 안 됩니다. 우려서 먹어야 되고요. 티백 중에 거즈 티백이 있는데 거즈 티백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티백을 활용해야 됩니다. 둘째,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우리가 지금 다 어디다 먹어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상 발암 물질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머그컵을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뚜껑을 덮으면 하잖아요. 컵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데 뚜껑은 다 일반 플라스틱이에요. 뚜껑은 정말 열에 약하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옵니다. 환자들 중에 일회용 컵라면 드시는 분 없겠지만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가 아닙니다. 컵라면,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예요. 다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대로 녹아 들어옵니다. 요즘 페트병이 아닌 종이팩에 담긴 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배달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에서 사는데 배달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거운 음식은 비조리로 식히라는 거예요. 물론 샐러드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플라스틱에 담아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뜨거운 음식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조리를 시켜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비닐랩도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일반 플라스틱 쓰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기 그릇 같은 걸 써야 되고요. 지금 에어프라이어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실리콘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돌릴 때도 종이 호일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금지 음식 5.2- 가글,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술. 다섯 번째는 가글입니다. 가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칫솔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들 왜 하면 안 될까요? 가글이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사실은 술이에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글들은 99.9% 세균을 죽입니다.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좋은 세균이 2000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걸 하면 그게 다 죽어요. 좋은 균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다 잡균이거든요. 이 잡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술은 유명한 발암 물질이잖아요. 논문에도 나오죠. 음주가 대장 간암을 촉진시킨다고요. 근데 우리가 술인 줄 모르고 이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들한테 저걸 하라고 줍니다.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에서 25%예요. 애들한테 술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고요. 그래서 술도 당연히 안 되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각을 계열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연한 여성 폐암 환자가 요즘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음식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가스에 의한 거냐? 왜냐하면 옛날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보다 몇십 배를 더 음식을 했어요. 그냥 아궁이에 호박고 살았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엄청나게 맡았죠. 근데 옛날 엄마들보다 요즘 엄마들이 폐암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안 미생물을 본 거예요. 입안 미생물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폐암 환자들은 금연을 했는데도 입안 미생물 총이 엉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을 영향이겠죠. 실제 논문을 보면 금연을 한 사람들 중에 구강청결제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구강암 발병 위험이 거의 2배입니다. 3,200명, 2,0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연구했는데 구강청결제 사용하는 게 두경부암, 요즘 두경부암도 굉장히 많죠. 설암이나 편도암이나 침샘암 이런 두경부암의 발병에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뭐냐?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술, 각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 음식 4위 마이너스 나쁜 기름. 이번에는 암 환자 금지 음식 4위 나쁜 기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기름들이 대부분 다 나쁜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죠. 여기 있죠. 튀긴 음식, 치킨, 중국 요리. 중국 요리 다 튀기잖아요. 옥수수 식용유, 튀긴 라면, 쇼트닝, 마가린 전부 다 안 좋은 기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쁜 기름을 안 먹는 게 왜 중요할까?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산소가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잖아요. 근데 기껏 고압 산소 해가지고 산소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는데 세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럼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기름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나쁜 기름은 튀긴 음식이에요. 기름을 튀기면 전부 다 기름의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 안 좋다는 거 알지만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종 튀긴 음식 사람들 좋아하죠. 돈가스,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게 다 사실은 바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 옥수수유 이런 거는 오메가-6가 너무 높아서 이것도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옥수수 자체도 안 되지만 옥수수 사료를 먹인 달걀, 고기 이런 거 다 암을 엄청나게 키우더라는 논문도 있어요. 모든 식용유가 엉망입니다. 모든 식용유가 뭐 빼고요? 아마씨유 빼고는 다 엉망이에요. 다 오메가-6가 너무 높아요. 저한테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올리브 오일 먹으면 안 돼요? 올리브 오일하고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3가 1밖에 안 돼요. 오메가-6가 13배고 오메가-9가 100배예요. 근데 암은 오메가-9도 같았습니다.
오메가-6도 쓰지만요. 그래서 뭐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메가-3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아마씨유하고 들기름, 이 두 개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이 두 개는 오메가-3가 4배, 오메가-6가 1배, 오메가-9가 1.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기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입니다. 그것도 차고 싼 거, 열을 가하면 안 되니까 39도에서 냉압착으로 짠 거, 이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심장병에 오메가-3을 먹었더니 심장병이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메가-3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ALA, DHA, EPA가 있는데 DHA와 EPA가 어디에 많아요? 참치나 고등어 이런 거에 많죠.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 동물성이어서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ALA는 어때요? 식물성이고 얘는 근원 물질이에요.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이 이거거든요.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에 오메가-3을 먹으면 얘가 DHA, EPA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바꾸고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동물성은 어때요? 혈관에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기름하고 아마씨유 냉압착된 거를 드시면 되죠. 금지 음식 3위 고기, 붉은살 생선, 가공육. 이제 암 환자 금지 음식 3위입니다. 너무 유명한 거죠. 고기, 붉은살 생선, 가공육. 고기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붉은 고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붉은 고기가 뭐예요? 네 발 달린 동물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 왜 붉어요?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철분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고기가 철분 함량이 높아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고기 중에도 그나마 흰 고기,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거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면 철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가공육은 당연히 안 좋죠. 가공육, 햄이나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이미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죠. 지금 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어요.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DNA가 손상되더라는 논문도 있어요. DNA가 손상돼서 사망 위험이 47% 높아진다는 거죠.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했더니 사망 위험이 50% 가까이 높아지더라는 논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대학병원에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고기랑 우유랑 엄청 많이 드세요,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랑 우유는 암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이 논문은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활용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재활용을 80%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 땐 좋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고기 같은 걸 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야채류는요, 20%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아까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단백질, 지방을 암덩어리가 몇십 배를 먹는 거 기억나시죠? 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야채를 먹으면 그 분열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먹으면 분열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굳이 고기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 식물성 단백질을 보세요.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는 100g의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김, 검은 콩, 대두 이런 거는 30%가 넘어요. 김은 38%에서 40%에 가까워요. 여기 20% 넘는 거 잔뜩 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 중에서는 그나마 흰 고기가 낫다고 했죠.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흰 고기는
철분 함량이 적어서 붉은 고기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금지 음식 2위 우유와 유제품. 이제 암 환자 금지 음식 2위입니다. 우유하고 유제품이에요. 우유, 유제품에는 치즈, 요거트, 크림,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전부 포함되는 얘기예요. 여기 이 기사를 보세요.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인이 최근 50년 동안 1970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유를 우리가 1인당 52배를 먹어요. 육류는 1인당 10배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 거예요. 이 음식의 변화랑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유방암도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발병률이요. 유방암은 왜 그럴까요? 유방암은 유제품이랑 관련이 되게 높아요. 지금 우유를 먹으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암을 키울 수 있는 IGF-1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2잔 이상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유에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논문들 많아요. 이런 책도 있잖아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분이 7년간 5번 유방암이 재발이 돼서 그때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재발이 됐냐면 자기는 듣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번이나 재발이 된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자기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중국은 유방암이 10만 명당 1명이고 영국은 10명당 1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중국을 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이 못 살아가지고 우유 제품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다시 5번째 암이 재발됐을 때 냉장고에 있던 우유, 치즈, 버터, 요거트를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이분의 유방 종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하죠. 아, 우유 유제품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우유, 유제품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치즈,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고요. 산양유는 그나마 우유에 비하면 성장 호르몬 양이 좀 적어요. 하지만 산양유보다 두유가 더 낫습니다. 요거트는 대장암 환자들은 요거트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우유 요거트보다는 두유로 만든 요거트가 있어요. 콩 요거트가요. 그런 요거트를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우유, 유제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금지 음식 1위 단 것.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금지 음식 1위 뭐예요? 단 거예요. 단 거. 아까 맨 처음에도 이거 봤잖아요. 탄수화물만 줄여도 암이 3분의 1밖에 안 크더라. 근데 환자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백미, 빵, 설탕, 밀가루, 과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과일도 엄격하게 하는 데서는 과일 안 먹어요. 과일도 GI 지수,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이 단 거를 왜 안 먹어야 되냐? 혈관 안에 당이 엄청 높은 사람이 당뇨 환자잖아요. 당뇨 환자가 간암 사망률 일반인보다 74%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 암 걸리면 사망률 높아요. 왜요? 포도당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암이 20배 먹는다니까요. 20배요? 이 자료는 인터넷에 제가 가져온 건데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자료라서요. 과일의 GI 지수가 높은 게 되게 많아요. GI는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되느냐는 거예요. 100이 1분이에요. 수박 같은 거는 한 조각만 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수박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GI 지수가 높은 게 백미예요. 백미는 80이가 넘거든요. 포도당이 100이에요. 백미는 너무 단 물질이에요. 사실은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할 때 현미밥만 싸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일단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설탕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라면, 면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메이플 시럽으로 보통은 하고요. 암 환자들은 근데 메이플 시럽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 당류를 10지 미만으로 목표를 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단맛은 뭘로 내요? 양파요. 양파 같은 걸로 단맛을 내라고 하고요. 과일은 GI 지수가 40 미만인 걸 추천해요.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체리 이런 것들이에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구석기 시절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2030%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50에서 60%를 먹어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국수집에 라면집에 빵집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인도 안 좋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미도 30%, 채식을 70%,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식후 혈당 2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가져가요? 여기 높으면 암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 피크를 낮춰야 돼요. 그 낮추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야채랑 과일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요. 왜 그래요? 야채랑 과일을 먹어서 식이섬유를 일단 넣어놔요. 그럼 식이섬유를 넣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혈당 피크가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 먹는 거죠. 콩이나 두부나 생선 이런 것도 먹고요. 마지막으로 현미나 국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국물 이런 거는 흡수를 엄청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섬유질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예요.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천천히 먹어야 흡수 속도가 느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운동 언제 해요? 물어보시는데요. 운동 언제 하면 제일 좋냐면 식후에 하면 제일 좋아요. 식후에 30분씩 걸으면 벌써 하루에 3번 1시간 반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도 돼요. 이거 굳이 빨리 걸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허벅지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가져가죠. 그래서 암하고 허벅지하고 싸우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걸으면요. 이렇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암 환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단 거, 탄수화물, 이게 1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과 생존율의 관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암 환자 모임이 일본의 이지메인데 이지메 생존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95%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마음, 식사, 운동이에요. 근데 이 식사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한 현미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저한 현미 채식이 뭘까요? 3년에서 5년 동안 현미 채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저히라는 거는 백미, 고기류, 붉은살 생선, 단 것, 과일, 기름에 튀긴 것, 우유, 유제품, 빵, 알코올류 등은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7가지랑 굉장히 많이 겹치죠. 이게 많은 논문들, 많은 책들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결론이 사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터키 병원 얘기도 했었죠. 전 세계에서 암 치료율이 제일 높은 병원 중 하나예요. 췌장암 4기의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은 2.4%인데 이 병원은 20%예요. 무려 8배가 높아요. 우리나라 폐암 4기 5년 생존율은 11.5%인데 이 병원은 30%예요. 3배나 높죠. 도대체 이 병원은 뭘 하길래 그러냐? 이 병원은 항암을 할 때도 음식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이후에도 음식 관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들이 뭘 먹지 말라고 하는지 오늘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병원이 음식이 맛이 있다 혹은 어떤 분은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병원은 GI 지수가 높은 건 아예 재료에서 빼버려요. 튀긴 거 아예 안 내요. 면류 아주 최소한으로 하죠. 다른 암 병원들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짜장면도 내고 짬뽕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맛있으면 무조건 좋다고요. 맛있으면 암도 좋아해요. 이게 우리 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암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암 병원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암 환자가 먹어서 암이 클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항암하고 방사선에서 힘들 때 일부 먹어도 돼요.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암이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조금 풀어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조금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암이 좋아하는 건 되도록 먹지 말자. 그거를 병원들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또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금지 음식은 반드시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먹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다 먹지 말라고 하면요. 오늘 제가 금지 음식 TOP7을 정리해드렸습니다. 7위, 커피와 카페인. 오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6위, 미세 플라스틱, 삼각 티백, 플라스틱 용기 조심하세요. 5위, 가글.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술입니다. 4위, 나쁜 기름. 아마시오, 들기름만 드세요. 3위, 고기, 붉은 살 생선, 가공육,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2위, 우유와 유제품. 두유로 바꾸세요. 그리고 1위, 단 것. 백미, 빵, 설탕, 과일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7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암과의 싸움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 95%의 이즘의 모임, 치료율 세계 최고인 터키 병원. 그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음식이 곧 생존입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끊으면 암은 굶주리고 우리 몸의 면역은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암을 이기는 음식, 면역을 높이는 음식,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